30년간 모은 돈이 얼마일까요? 그 돈으로 할머니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대학교 2016년 어느 봄날 한 통의 전화가 총장실로 걸려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죠.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넬라 메카시라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당신네 대학에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억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총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넬라 메카시,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유한 동문도 아니었고 유명한 기업가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넬라 메카시 할머니는 그 대학 도서관에서 30년간 청소를 하던 청소부였습니다. 시급 5달러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걸레질을 하던 그 할머니가 어떻게 18억을 모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 돈을 대학에 기부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오넬라 메카시는 1908년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던 시절이었죠. 오넬라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오넬라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이모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도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했죠. 가족 중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어린 오넬라뿐이었습니다. 12살 소녀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공부할 거야. 조금만 참자. 오넬라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남의 집 빨래를 받아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빨래판을 문질렀죠. 하루 종일 일해도 받는 돈은 고작 몇십 센트.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학교로 돌아가겠다던 약속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모는 회복되지 않았고 가족의 생계는 여전히 오넬라의 어린 어깨 위에 있었으니까요. 엄마, 나 언제쯤 학교 갈 수 있어? 미안하다, 오넬라. 조금만 더 기다려. 하지만 조금 더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10대가 지나고 20대가 지났습니다. 오넬라는 평생 초등학교 6학년이 최종 학력으로 남게 되었죠. 다른 친구들이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 빨래판과 걸레가 쥐어져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오넬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나처럼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그 작은 씨앗이 50년 후 기적을 만들게 됩니다. 1968년 오넬라는 60세의 나이에 서던 미시시피 대학교 도서관의 청소부로 취직했습니다. 당시 흑인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제한적이었습니다. 청소부는 그나마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매일 새벽 4시 오넘나는 일어났습니다. 낡은 제복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며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젊은 학생들이 버리고 간 커피잔과 과자 봉지들을 치웠습니다. 학생들은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투명 인간처럼 그곳에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지나쳤죠. 하지만 오넬라는 그 학생들을 보며 매일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오넬라는 학생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은 가질 수 없었던 기회를 저 젊은이들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넬라는 한 가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그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절반을 저축했죠. 시급 4.50달러, 한 달에 고작 600달러 남짓한 월급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인 300달러를 저축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300달러 뿐이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오넬라는 극도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한여름에도 선풍기 하나로 버텼죠. TV도 없었습니다. 옷은 몇 벌 되지 않았고 30년 넘게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외식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 평생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물었습니다. 오넬라, 왜 그렇게 아끼고 사세요? 가끔은 좋은 것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드셔야죠. 그럴 때마다 오넬라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할머니가 그토록 돈을 아끼는지 오넬라 혼자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으는 이 돈이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1998년 오넬라는 90세가 되어 은퇴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던 그 도서관을 떠나는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오넬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넬라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30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그녀는 정말 행복했던 겁니다. 은퇴 후 오넬라는 더욱 조용히 살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며 가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전부였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조용히 성경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넬라는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극도로 검소하게 살았어요. 이제 저축할 필요도 없는데 여전히 에어컨 없는 집에서 낡은 옷을 입고 최소한의 생활만 했습니다. 가까운 이웃 한 분이 물었습니다. 오넬라, 이제 은퇴하셨으니 조금 편하게 사세요. 좋은 집으로 이사라도 가시지 그래요? 오넬라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나는 이 집이 좋아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그리고 나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인지 물으려는 순간 오넬라는 말을 돌렸습니다. 사실 오넬라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30년간 모은 돈, 그 액수는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리의 마법이었습니다. 매달 300달러씩 30년간 저축하고 그 돈이 은행 이자로 불어나고 또 불어나서 통장 잔고는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청소부가 모은 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오넬라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이 돈을 서던 미시시피 대학교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십니까? 가족은 안 계신가요? 이 돈이면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오넬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 돈은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장학금으로 만들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나처럼 배우고 싶지만 배울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조금 쓰시면서 편하게 사시지 않으시겠어요? 여행도 가시고 좋은 것도 드시고. 오넬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이 돈이 필요한 건 나보다 훨씬 젊은 아이들이에요. 변호사는 그날 사무실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평생 수많은 부자들의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고요. 오넬라는 그 후로도 7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집에서 여전히 검소하게, 하지만 누구보다 평화롭게 살았죠. 그리고 2016년 9월 26일 오넬라 메카시 할머니는 98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넬라가 떠나고 며칠 후 변호사는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서던 미시시피 대학교 총장실에 전화가 걸려온 바로 그날이었죠. 오넬라 메카시라는 분이 당신네 대학에 150만 달러를 기부하셨습니다. 총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넬라 메카시, 이분 누구야? 우리 동문이야? 한 직원이 기록을 찾아보다가 발견했습니다. 아, 이분 1968년부터 1998년까지 우리 도서관에서 청소를 하셨던 분이에요. 뭐라고? 청소부가? 네, 맞습니다. 그 순간 총장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던 청소부가 30년 동안 모은 돈 전부를 대학에 기부했다는 사실. 대학 측은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넬라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지. 에어컨도 없이, TV도 없이 평생 낡은 옷만 입고 살았다는 것을.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가지 않고 오직 저축만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대학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선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배웠습니다. 30년간 우리 대학에서 청소를 하셨던 오넬라 메카치 할머니께서 평생 모은 재산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하셨습니다. 기자들은 술렁였습니다. 얼마를 기부하신 건가요? 15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18억 원입니다. 청소부가 어떻게 그런 돈을? 할머니는 평생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으셨죠. 에어컨도 TV도 없이 사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꿈을 위해서. 무슨 꿈이었나요? 총장은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신처럼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할머니의 꿈이었습니다. 그날 기자회견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즈, 전 세계 언론이 오넬라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SNS는 오넬라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했던 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감동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오넬라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교에 기부금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오넬라 할머니의 뜻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평생을 바쳤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 달 만에 기부금은 무려 1,0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오넬라의 150만 달러가 6배가 넘는 금액을 끌어들인 겁니다. 대학은 오넬라 메카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가을 첫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선발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할 뻔한 학생. 첫 장학생은 스테파니 브리스라는 18세 여학생이었습니다. 스테파니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두 아이를 키웠죠. 스테파니는 성적이 우수했지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빨리 일하면서 엄마 도와줄게. 어머니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딸의 미래를 포기시켜야 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죠. 그때 오넬라 메카시 장학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테파니는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날 스테파니는 오넬라 할머니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난 적도 없지만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청소하며 모은 그 돈이 저를 구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꼭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사진은 다시 한번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스테파니는 장학금을 받은 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점 4.0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죠. 그리고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의 작은 초등학교, 그곳에서 스테파니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스테파니는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매달 월급의 20%를 저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자신의 학교에서 가장 가난한 학생 한 명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오넬라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으니까 저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넬라 장학금을 받은 다른 학생들도 졸업 후 기부를 시작한 겁니다. 의사가 된 학생, 변호사가 된 학생, 간호사가 된 학생 모두가 자신의 첫 월급부터 일부를 떼어내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저도 누군가를 믿고 싶어요.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2023년 기준 오넬라 메카시 장학재단은 총 628명의 학생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중 92%가 졸업 후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청소부 할머니의 150만 달러가 지금은 수천만 달러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넬라 할머니가 만든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가슴 아픈 진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19년 한 기자가 오넬라의 삶을 더 깊이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죠. 낡고 누런 노트. 거기에는 할머니의 진심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70년 3월 5일. 오늘 도서관에서 한 여학생을 봤다. 검은 피부의 여학생이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나는 저 아이가 부러웠다. 나도 저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나도 저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싶었는데, 하지만 괜찮다. 저 아이라도 공부할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 1985년 7월 12일. 오늘 너무 더웠다.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밤새 잠을 못 잤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오넬라 에어컨 하나 사세요. 돈은 있잖아요 라고 했다. 하지만 안 된다. 에어컨 한 대 가격이면 한 아이의 한 학기 등록금이 된다. 나는 선풍기로도 충분하다. 1992년 11월 18일. 오늘 교회에서 친구가 물었다. 오넬라, 평생 일만 하고 사는데 외롭지 않아? 외롭다. 물론 외롭다.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가족이 있었다면, 아이가 있었다면. 하지만 나는 선택했다. 나의 외로움보다 누군가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나는 괜찮다. 정말 괜찮다. 2001년 5월 3일. 은퇴한 지 3년이 지났다. 이제 통장에 100만 달러가 넘게 모였다. 오늘 은행 직원이 놀라며 물었다. 이렇게 모으셔서 뭐 하실 거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일에 쓸 거예요. 사실은 너무 기쁘다. 이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학교를 6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지만 내 돈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일기. 201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다. 올해로 내 나이 97세. 아마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오늘 변호사에게 다녀왔다. 유언장을 최종 확인했다. 내가 죽으면 내 모든 돈이 아이들에게 갈 것이다. 가난했던 아이들, 포기할 뻔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꿈을 이루고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학교는 6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지만, TV도 에어컨도 없이 살았지만,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지만, 나는 정말 행복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했으니까.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아이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할 미래를 나는 사랑했으니까. 기자는 이 일기를 읽으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오넬라 할머니는 평생 외로웠던 겁니다. 가족도 없이, 친구도 많지 않았고 누구 하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없이.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할머니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한 번도 보지 못할 아이들의 미래를 선택했던 겁니다. 이 일기가 공개되자 세상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넬라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기회조차 없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이미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는 감사 인사를 원하신 게 아니었다는 걸. 할머니가 원하신 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진짜 감사라는 걸. 2020년 서던 미시시피 대학교는 오넬라를 기리기 위해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서관 앞에 오넬라의 동상을 세운 겁니다. 청소 도구를 든 할머니의 모습, 하지만 그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죠. 동상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넬라 메카시 1908년에서 2016년. 그녀는 평생 바닥을 닦았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늘을 만졌다. 제막식 날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묵념을 올렸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머니를 위해, 자신들의 인생을 바꿔준 할머니를 위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오넬라 할머니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오넬라 장학재단은 12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그 학생들은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오넬라 할머니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기로요. 작년에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참 후에 태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알아요. 할머니의 사랑이 제 안에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할머니가 될 거예요. 꼭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할머니처럼 조금씩이라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오넬라 할머니처럼 위대하지 않아. 나는 18억을 기부할 수도 없어. 하지만 여러분, 오넬라 할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준 건 바로 이겁니다. 진짜 부자는 얼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얼마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진짜 성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함께 데려가느냐다. 할머니는 청소부였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사랑할 줄 알았으니까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았으니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넬라 할머니도 30년이 걸렸어요. 30년 동안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렇게 작은 사랑들이 모여서 기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넬라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아니면 더 따뜻한 마음, 더 깊은 사랑, 더 아름다운 나눔? 오넬라 할머니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풍요로운 삶은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많이 나눈 삶이라고. 진짜 성공한 인생은 많이 쌓은 인생이 아니라 많이 흘려보낸 인생이라고. 2023년 가을 오넬라 장학재단 2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오넬라 장학금으로 공부한 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3세대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데리고 와서 오넬라 동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예린아, 이분이 오넬라 할머니야. 엄마가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주신 분이지. 할머니 덕분에 엄마는 선생님이 될 수 있었어. 그리고 너를 낳았고 너를 키울 수 있었단다. 그러니까 예린아, 넌 할머니 덕분에 이 세상에 있는 거야. 어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도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해야 해? 그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 내가 자라서 할머니처럼 사는 거야. 누군가를 도우며 사는 거지. 나도 할 수 있어? 엄마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넌 할 수 있어. 우리 모두 할 수 있어. 그 순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넬라 할머니를 위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박수였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약속의 박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기억하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오넬라 할머니처럼 살아보실 건가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길에서 마주친 청소하시는 분께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 필요 없는 물건 하나 사는 대신 그 돈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오넬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나는 이걸로 충분해요. 우리도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이걸로 충분해. 그리고 그 충분함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오넬라 할머니는 2016년에 떠나셨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오넬라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그 학생이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그렇게 꿈을 이룬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넬라 할머니의 마지막 일기를 기억하시나요?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학교는 6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지만, TV도 에어컨도 없이 살았지만,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지만, 나는 정말 행복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순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얼마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 작은 오넬라가 되어봅시다. 작은 사랑으로, 작은 나눔으로, 작은 관심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 봅시다. 그것이 바로 오넬라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진짜 유산입니다. 18억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 그것이 할머니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진짜 재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라도 심어졌다면 그 씨앗을 키워주세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면 그 꽃씨를 다시 세상에 날려보내주세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오넬라 할머니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누군가의 오넬라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감동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넬라 할머니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 작은 다짐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